1970년대까지만 해도 강원도엔 화전민이 3만 세대가 넘었습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그 존재는 물론이고 이름조차 떠올리는 일이 드물지만요. 강원도 삼척 태백산 줄기에 사무곡이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가파른 산길 위로 해발 600m. 그곳엔 아주 연로한 화전민과 그보다 더 오래된 밭이 살아 있습니다. 올해 무술년에 88이 되는 정상흥 어르신은 현역 농부입니다. 어르신은 정치나 올림픽을 모르고 연말연시가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사무곡엔 사시사철, 더위와 추위, 낮과 밤만이 존재하죠. 유난히 추운 이번 겨울, 우리 시대의 마지막 화전민과 함께했습니다. 화전이라고 하면 요즘 사람들은 꽃화자에 달일 전, 그 먹는 화전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곡의 정상흥 어르신은 화전민입니다. 불화자에 밭전자, 백성민. 산간을 태워서 밭을 만들고 거기에 농사짓던 분들을 말하죠. 단풍이 노랗게 산이 아주 단풍이 갈 때면 매년에 이 시절이 아주 좋대요. 농사가 좋고 고소의 신임이라 되는데 작년은 무단풍이 들어가 남기주 어랑처럼 말이야. 시퍼렇게 단풍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올해 농사 안 돼. 농사 지어가지고만 절변에 비나니까 그걸 감도 안 넣었지. 농부의 눈은 참 정확하죠. 일이 안 될 줄은 알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없어서 다른 해보다 더 애를 쓰고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죠. 고추며 채소며 감이며 지난해 소출의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씨를 뿌렸으니 거둬야지요. 장대 길이가 어르신 키의 2배가 넘는데도 참 잘 하시네요. 이 감나무가 어르신 처음 산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어르신 4살에 막 열매 달리기 시작한 나무랍니다. 어르신 키 훌쩍 넘은 뒤에는 어르신이 원숭이 마냥 올라타고는 그 많은 대봉감을 주르르 훑어내렸다고 하죠. 이젠 다 지나간 얘기네요. 난가 올라가면 허리 닦았는데. 나무 타기를 못하게 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허리가 굽어서 장대 닿는 높이도 해가 다르게 낮아지고요. 세월 참 야속하죠. 부전이 매끈한 거지 손만 잡으면 팔이 그냥 맨발로 올라가면 그냥 뭐 가지고 서서 올라간대 뭐. 그러는데 이게 안 돼. 이 땡기고도 걸면하고 땡기고 몸을 치러 올라갈 힘이 없어 지금 그게 안 되지. 하재바람은 그냥 뭐 아니 가뿐하니 뭐 그냥 막 이렇게 타고 막 올라갔지 난 거. 그래 못 오고 그다음 고추장국이래. 뭐라고요? 고추장국이라 그래. 제천복으로 그 심거를 씻냐고. 해가 갈수록 나무는 점점 하늘을 향하고 사람은 땅을 향합니다.
아니 감나무 그저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거의 뭐지 한 80년 넘었다 봐요. 욕심 없죠. 얘는 뭐 만사가까지 귀찮아하고 다니는 뭐 그래 뭐 애써 딸 생각도 없고 까먹고 뭐 이런 거 뭐 다 따먹고 있어. 저절로 있어 그래. 나도 안 따먹고 나오도. 한참 뒤에 보니 어르신이 다시 감나무 아래 섰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어이, 감기가 여기가 잡아지네. 장대 닿는 데까지는 어떻게든 해보려는 건데요. 아유, 팔이 시원해지네. 그 눈에 땄네. 저거 아무 씹었는데 안 나와요. 잘 익었어요. 달라요. 아까는 일만 군대야. 담은 고 감나무를 이겼습니다. 장대 높이 위로는 여전히 대봉감이 주렁주렁하지만 뭐 까치밥이 대수인가요? 고추장군 자존심을 지켰으니 그걸로 됐습니다. 손이 시릴 만큼 감이 찹니다. 장대를 피해 나무에 계속 매달렸으면 며칠 못 가서 꽁꽁 얼어버렸겠죠. 감이 겨울까진 가지도 못할 만큼 식구들 북적북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얘네는 그 과자가 있나 뭐이나 꽃가면 아주 옛날 과자보다 더 귀해가지고 너가 그 뭐 하는 게 있으면 신경 몰라고 막 아들 뭐 신경 몰라 싸움이라며. 옛날도 그 고물장소에 있더라고. 뭐 저 고물 진짜 이거 뭐 이거 막 좋아가지고 그냥 여사 먹고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난 적도 있어요. 어떤 걸뭐 질만 하는 거꼭뭐 먹으려고 싫은 것도 좋아주고 그래서 두드려 맞아. 감히 흉년이라도 서로 먹겠다고 다툴 일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식구들 많았던 그때가 그리울까요? 딱 20개네. 그래서 여기 땄으면 한 줄에 나왔으면 대로 다른 보여줄 텐데. 감나무하고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는 한 줄 겨우 채웠습니다. 그냥 일로 나가면 저까지 나가면 아주 다모 아주 보여줬지. 여기서 딱 천천히. 여도 그 저하루도 한 장 있잖아요. 저도 그렇다고 그 많이 꺾었다나.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아이들은 어른들 몰래 쿵쿵 높이 뛰기를 하곤 했겠죠. 양지바른 마루 위에 땅콩을 말립니다. 이놈들은 쪼가더라도 늘어나 이게. 이따가 저 머리를 천을 갖다 묻어놓고 어디다 지금 이게 쥐털이거든. 쥐털인데 이게 돌다 넣어야 굽고 가지면 죽어뜨기면 뭐지 이게 억수로 있어야 뼈가 이래 다 넣었잖아. 저거 지금 자살나지 그게.
건드리면 탕 소리 나지 이게. 노다지 뭐 벼락친 소리 나지 이게. 집에서 나오면 바로 꽤 넓은 밭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부모님 따라 산에 들어온 게 1934년인데 부모님이 처음 불을 놓은 건 아니고 이미 화전된 지 여러 세대 지난 밭이었답니다. 한쪽엔 고추를 심고 또 한쪽엔 땅콩을 심었습니다. 자연이 예고한 대로 지난해엔 고추도 땅콩도 변변치 않았죠. 딴거 저 때문에 캐면 재밌어요. 너는 저는 달리요. 이게 한 표에 10,000원씩인데 이게 뭐 작전 수익이 많지. 나머지보다 많지. 집에 식구도 없고 오가는 이도 없어서 적적하시지 않은가 물었더니 밭에 누우신 어르신의 아버지가 말동무를 해주신답니다. 만약 오면 그래 저리 뻔하고 자나들을 그래가지고 내가 사는 왜 이래 부산 걸 모르고 왜 그렇게 했냐니 오면 전설을 하지요 오면은. 땅도 집도 없이 떠돌던 아버지는 여기 정착한 뒤로 한 발짝도 옮기질 않았고 어르신은 덩달아 발이 묶였습니다. 떠나갈 마음이 있어서 부모가 안 간다 하니까 어떻게 해, 이거. 저도 그런 생각하고 내가 군에 기업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아버니까 아들 일하냐 뭐막 밥도 먹고 그다음 주다 길도 못 가고 있으니까네. 사람 누가 주고 나도 아무시 보내야지. 그래 내가 와서 시작 보냈는데 뭐. 아리랑 지리랑 아라리요 아라리 고개로 만든 거주게. 부엌이 꽤 넓죠. 1956년에 식구들 제일 많을 때 군에서 제대한 어르신이 직접 지은 집입니다. 요새는 한 10명 이상 살았지. 아버지, 어머니, 어느 아들 있게, 동생들이 있게, 그러니까 식구가 많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밥에 뭐 저래 큰 소다 밥에 쩌면대 밥에 뭐 그때는 밥 한 것씩 이빨이 먹는 사람들인데. 사람들 체온만으로도 따뜻한 시절이었습니다. 끼니 때가 되면 구수한 밤 냄새가 산에 진동을 하고 골짜기마다 아이들 불러들이는 소리가 메아리 쳤죠. 그러다 동생들이 출가해 나가고 아내는 자식들 공부시키러 나가고 다 떠난 집에 아버지와 어르신만 남았습니다. 절대 산을 떠나지 않겠다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르신은 이곳을 지켰습니다. 어쩌면 바깥 세상 나가기가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불편하더라고. 한 사흘 하나 있어 보니까 뭐 아들한테 보니까 눈치 보고 밥 먹을래도 술 먹을래도 틀리더라고. 내 자기들은 안 하니까네. 그러니까 편하니까 아주 이제 어디 뜻대로 가기 쉽지 않아요. 막 정이 들어가지고는. 어르신의 시공간은 50년 전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누군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설 것만 같죠. 밤에 이곳에 있는 사람도 집 안 가고 술 먹고 놀고 그랬다니까네. 하루부터 그냥 담아놓고 그러면 세월 보내고 일하고 모여갔어. 당연히 전기를 놔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호롱불 아래 안 보이는 게 없죠.
꽉 이렇게 수립 안 돼가지고 이런 거뭐 사진 안 해. 가지고 뭐. 동해안을 제외한 지역의 예상 적설량은 3에서 8cm고요. 산지의 많은 곳은 15cm 이상의 눈이 오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냥 시간 보내 그 다음 그런 소리 들어가면 이래 그냥 궁금하니까네. 그런 소리 들어야 그걸 저러 간지 모르지. 거기가 화 그냥 있으면 안 되지. 강릉이 2.4도입니다. 라디오로 바깥 소식을 듣긴 하지만 웬만한 일엔 놀라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80평생 화전민으로 살아온 어르신이 알고 싶은 건 내일의 날씨 그거면 됩니다. 바람을 벗삼아 가면 눈앞에 떠오르는 옛 추억 그리워. 겨울이 깊어갑니다. 여름보단 느지막하니 일어나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장작을 패죠. 그러면 몸에 후끈 열이 나서 산바람이 속살을 파고들어도 견딜만해집니다. 어르신 장대 위로 주렁주렁 매달렸던 감은 절반 이상 까치밥이 되거나 땅에 떨어지고 아직 매달린 것들은 굳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굴핏집 처마의 꽃감도 그렇고요. 나는 너희 잠깐 지도를 못하니 배우 좋겠는데. 이러다 곶감되기 전에 냉동홍시 되는 거 아닌지 삭풍에 걱정되는 게 또 있습니다. 어르신 손. 몇 해 전에 동상을 알았습니다. 요건도 먼저 손실이야. 동선 벌레가 내가 터서 손실해가 이 수갑 젖습니다. 연등 안치라도 손화가 귀가 얼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수갑 난저 위아래 올라갔다가 이런 두때 올라가가지고 점점 추워지잖아 이 날이. 이거좀 빨리 많이 오겠는데. 산에 들어와 80년 넘게 살면서 병원 한 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돌투성이 화전을 일구다 보니 농부의 몸 역시 차돌뱅이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렇긴 해도 세월 앞엔 장사가 없는 법이죠. 작년 물이 안 먹더라고. 안 깨지나. 어마어마하게 사람 찌는 게면 다 깨지지. 작년 차도. 이거 이럴 때도 안 깨지는 게 뚜껑가 보니까 한 5분 이상 오래길래 안 깨지지. 어르신의 전용 수도 샘물이 얼었습니다. 이거 푸는 데만 깨우고 연대 그냥 넣어야지. 생각해보니 어르신이 손에 동상을 입었던 그 해에도 물이 얼었습니다. 갑자기 또 바람이네. 그때부터였나 봅니다. 농사가 점점 힘에 부치고 나이를 몸으로 지는지 가볍게 들던 지게도 바위처럼 내려앉았습니다. 하루 운동 안 하니까 일어나는 게 이게 한 계획이 있을 거거든. 절벽처럼 막아선 이 비탈길을 어르신 칠순까지도 날아다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 이제는 그전 같잖아. 그전은 두덩 지어도 벙개쳐 올랐는데 이제는 숨차기
그럼 또 비치비치하고 빨리 먹어. 가는 세월 붙잡을 순 없으나 어르신이 조금만 힘을 덜면 좋겠습니다. 겨울엔 아궁이에 불을 계속 지펴야 구들방 온기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아궁이 무쇠솥엔 물을 채워놔야 솥이 타질 않죠. 그런데 이 솥물에는 한 가지 용도가 더 있습니다. 땀 내고 뭐 이런 게 약효가 그렇기 때문에 이 몸엔 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빨래는 언제 하세요? 가끔도 맨날 여름철은 하고 동사만 기 가도 수술만 없고. 빨래는 여름철에만, 목욕은 겨울철에만 가끔 하시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음력 10월엔 목욕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르신의 아버님, 돌아가신 기일이죠. 내 몸이 이게 깨끗해지는 건 무엇이니 자기들 몸을 깨끗해가지고 이 조상을 계속 올려야 이 진도 간다고 또 그 선일적으로. 화전민 아버지는 평생 땅을 섬겼고 어르신은 생이 닳도록 아버지를 섬깁니다. 아버님 제사는 어르신이 손수 극진히 모십니다. 곶감 만드는데 그토록 힘을 들인 것도 그래서였죠. 자기 손을 가지고 이 해나가 있어야 조상 봉사가 된다. 사나운 건 뭐 수사 주물고 일하는 거가 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게. 아버지가 과거에는 어떤 때는 이 제사를 봉사해야 내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걸 그 마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지성인가 마음이 착하지 않은 산을 따위 모른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성인가 하는 밑에 지하 있는 사람 잘해야 하면 천장 도가 그 사람 도와주지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원칙이. 아버님 묘소는 정확히 밭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게 이 밭으로 7 식소를 먹여 살린 아버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죠. 생전에 아버님은 어르신에게 무척 엄했답니다. 장남, 그러니까 어르신의 형이 어려서 죽은 뒤로 아버님은 차남 정상흥 노인을 장남으로 대하며 농사를 맡겼고 그 돈으로 2 동생을 가르쳤답니다. 어르신은 말 그대로 무학, 학교엔 가본 적도 없고 한글은 20살 넘어 군대에서 겨우 뗐습니다. 어떤 이런 생각, 속마음 생각해서 그때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지. 속마음은 어때요? 속마음은 왜서 이런 농사 짓고 이런 사람 장난들도 왜 돈이나 속마음 방이 안 따가워져요. 그래도 말 한 번도 못 했다. 보면 이걸 거지지 못하니까 말 한 번도 못 했어. 집안의 장남이란 무게가 그렇게 무거웠습니다.
살보면 뭐 지금 같지 않아. 겨울은 언제 가는지 빨리 따라오는 것 같고. 우리 보면 세월이 그냥 가고. 엊그제 보다가 빨리 들어간 것 같아. 하루라도 빨리 간다고. 아마 이 떡으로. 화전에 인생이 붙들린 건 아버지의 강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군대로 도망칠 수 있었지만 기회를 놔버린 건 어르신 자신이었으니까요. 왜 고등어예요 이 산 속에? 고등어는 불어 사다 먹기로 뭐. 이래, 잠동은 열차는 이게 그냥 찌지게 해 먹고, 올라서 굽지 않을 때는 찌지게 해놓고, 하루에 계속 끓여 먹고, 요새는 동사만 고등어 꺼가지고 받아 먹거든요. 생선 좋아하세요? 평소에도 잘 먹죠. 외정 때인데, 그건, 그때 외정 때는 고기 값도 그랬어요. 고추장 큰 사발에 한 사발이 이제 가지고 가면은, 아직 이빨 하면서 안 돼, 아직 이거 맞지. 대고 이렇게 구워두면 돈 몇 푼 안 갔어. 그러니까 이게 뭐 제사 지내고 이럴 땐 대고 그런 거 사다가 한 마리 쪄가지고 제사 상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사람 돈 10만 원 내고 줘도 못 샀죠. 알고 보니 어르신은 겨울 들어 처음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나서야 찬다운 찬을 드시는 겁니다. 어르신의 밥상은 늘 똑같습니다. 하루 중에 첫 끼니만 따뜻한 밥이고 나머지는 식은 밥에 찬도 한두 개, 그리고 소주 서너 잔. 밥상에 고등어 반찬이 올라오는 건 순전히 제사덕입니다. 안 찍으면 다 떨어지네. 이 술을 먹으면 몸이 확 퍼져나가요, 때문에. 아로까지 빼가지고. 그냥 죽지도 안 하고, 운동하는 게 좋고, 또 뭐 해도 뭐 지만도 하고 이게. 그러면 저녁에는 왜 술 드세요? 밤에? 지난 밤은 술은 안 먹어. 뭐지, 저녁 먹을 때만 먹게. 그러니까 그때는 왜 드세요? 그때는 술 한번 무슨 먹어놓으니까 하면 지력되어가지고, 이게 커피 타는 식이지. 이게 커피 타면 그런 식이라고, 그 땜땅 먹수가지고 먹는데, 이 술도 안 먹으면 또 먹수거든요. 한약에 안 먹으면. 그 때다 맞은 술 먹는 우인이 그죠, 말이야. 여보세요? 또 소리나 안 드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려요. 가는 건 가나. 전기도 수도도 없는 산골집에 전화가 있다는 게 신기한데 아니나 다를까 한 보름 전부터 전화가 먹통이랍니다. 아랫마을 사람 아니면 자식들 전화할 텐데 걱정입니다. 가능도 안 되는데, 줄이 꺼내겠는데. 이 전화 안 되면 저 아래 전화 안 되는 데를 걱정 짜가지고. 뭐, 호치 있다,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네. 차라리 벨도 안 울렸으면 궁금하지도 않을 것을. 괜히 마음만 심란합니다. 서걱거리는 밥을 억지로 넘기고 어르신이 어디론가 발을 뗍니다.
그전에 이씨네가 여기 살림집 지어가지고 살고 김전에도 살고 그들 두칸 경기 두칸 이 사간집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화정 전에 한번 들어갔어요. 어디가 이제 뭐 독일에 가서 탐구하다기다 어디를 가니 뭐 요새 무슨 소리야. 한창 땐 이 골짜기에 화전민이 15가구가 넘게 살았습니다. 또래 아이들도 있어서 40년 넘게 같이 자라고 나이도 먹어갔죠. 그러다 1975년에 그 많던 이웃들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이른바 화전 정리법. 화전 경작을 법으로 금지한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이주 자금이 당시 돈으로 40만 원이었는데 시내에선 여기만큼의 땅을 살 수가 없었죠. 결국 어르신의 아버지는 이주를 거부하고 남았습니다. 아이고, 다들 뭐 하늘 동댕이 죽겠다. 사람들 많이 살 때는 여기 이렇게 썩은 나무 이렇게 남아 있지도 않았거든요. 안 나면 이게 좀 밭인데 뭐 난 큰 게 없어. 저 벽돌만 난게 있었지. 그 농사 짓던 사람들 다 너도 내려갔지 있어. 이 박장인 그 프로젝트 랜드 때 딱 떠나는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3년이 뭐지 화정경일 했는데 다가고 내면이 살았고 연산 때가 연대 뭐 사망기 군덕을 사고 뭐 삼쪽 사고 사번 나갔지. 그래서 아들은 자꾸 나이 많으니까 여기 있다가 뭐 아프면 큰일 난다니 자꾸 미루라 하지. 부모가 동업이 많이 와가지고 아들 자살을 맺어서 뭐 가서 농촌다가 뭐다 하지만 그러니까 제기 없어. 아들 공부도 없고 못 지었다는 지금 부산 먹는판인데 뭐가 돈 달라 하느냐고. 깊은 산골짜기에서 의지하던 이웃들이 하나 둘 떠나가니 할 수 없이 아내와 자식들을 시내로 내려보냈는데 그게 생이별의 시작이었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건 그대로인데 식구들의 도시 생활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자식들에겐 늘 미안했습니다. 다른 화전민 이웃들처럼 땅을 버리고 도시로 나갔으면 형편이 달랐을지 그것도 모를 일입니다. 분명한 건 그 후로 가족도 도시도 한없이 멀어졌다는 거죠. 아, 못 차네. 속이 썩네. 사람이 있을 때는 뭐 열이 벗어나면 온게 굉장히 좋죠. 호치 있으면 썰에도 열이 훈기 있다고. 호치 있으면 나무 한 가지가 흔들리는 한 가지거든, 살아도. 그 열이 있으면 그 뭐 여느 사람 몇몇 사람 믿고 더 마음이 더 나지. 그 호치 사람은 그 흔들리지. 이런 생각도 많이 나고. 어떤 데는 뭐 내가 왜 이런 데 있으면 사냐 또 생각도 나고. 그래서요? 던설가 또 옮기고 이불에 찬양기. 일부러 한번 올라와 봤어요. 그럼 더 가세요, 여기. 네? 더 가요. 이런 생활이 참 좋아요. 좀 불편해, 도시 사람들한테 불편해서 그렇지. 근데 이제 어르신도 그럴 걸 여기 편하시죠?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산속에 덩그러니 들어앉은 집을 멀리서 보고 등산객들이 가끔씩 찾아옵니다. 이거 소위 먹으려고 짠 내놨거든. 더 드려요? 까디 봐봐, 이거 먹게는 먹는 거지. 자, 땅하고 3번 하고 건강하십시오. 이제 촬영 더 나왔다. 가족의 온기가 그리운 사람과 일상의 탈출을 꿈꾸는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근데 산에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내 속에 있는 나를 볼 수 있다 할까요?
올 때마다 이제 도시에서 못 느꼈던 나를 느끼니까 그런 거에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자꾸 오는 것 같아요. 바보 사람들 자꾸 누가 속하게 하는 판인데 뭐 누가 들어갈 사람 있어 한국에. 아니, 부러워하는 분도 있어요. 없어. 내가 그냥 불안한 사람이 없어. 김치는 따로 안 해 드세요? 이거만 하고만 드세요? 년 김장 못 가라. 왜? 고라니 먹어 안 된다니. 김장이면 고라니 딱 처먹고 없어. 내가 콩도 못 가라. 라디오가 아니라 진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지난 밤이 꿈만 같습니다. 할게요. 예, 건강하세요. 예. 조심히 가세요. 미끄러져 조심히 가시라고. 빠빠이. 손님이 떠나고 난 뒤 산속의 정막이 전에 없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럼 누가 갔다 오면 일도 안 해. 그냥 진정에 논다니. 왜요? 머리 사람 왔다가 좀 서술생각이 나가지고 아주 눈에 안 보면 괜찮은데 사람이 안 되기만 아주 막 그 마음 탁놓고 일만 하고 막 신경 그만 챙기잖아. 누가 왔다 가면 막 그 마음이 좀 설렁해가지고 막 입도 손 안 들려고 앉아 술만 보내놓고 술만 먹다가 그냥 자는 기야. 어르신. 예. 할게요. 예. 전화 안 되신다면서요? 예. 그 지소로 나가야 안 들리라. 잠깐 볼게요. 예. 사장님 잠깐 볼게요. 전화가 되다 안 되다 자꾸 그러셨어요? 예, 들어도 안 되다 그랬죠. 전화 두 개 있는데 두 개 다 그러세요? 또막 그래요. 안부 전화 자주 넣던 며느리가 통신사에 연락을 했답니다. 이점 넘겼었죠. 회사 돌아다니는 게. 예, 테스트 전화 드려요. 네, 잘 되시죠? 네. 단자 이제 연결된 부분 있잖아요. 예. 거기도 보면서 다 갈면서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올라오면서 지금 전화 올라오는 거 전화 잘 되시고 예. 그리고 저희 직원한테 테스트용으로 전화 거니까 예. 다 걸고 받는 것도 다 지금 저 하얀색 전화기로는 돼요. 예. 하얀색 전화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빨간색 전화기는 그냥 빼놓으세요. 전화 지금 또 오네. 그죠? 어디로 온지 모르겠어요. 예, 잘 되시죠? 네, 가보겠습니다. 아, 예. 이래가지고 봐주니까 고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야, 편히 가세요. 나가려면 낙선 찍어야지. 전화를 고쳤으니 이제 다시 그리운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 제사도 치렀겠다. 전화기도 고쳤겠다. 홀가분하게 장에 갈 채비를 합니다. 작아야지. 작아야 팔아야지. 팔라가지고 가는 게. 옷도 여기저기 기운 옷 대신 깨끗한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사무국엔 사람 다니는 길이 따로 없습니다. 화전민들이 일제히 떠나간 뒤론 있던 길도 지워져 버렸죠. 한 달에 한두 번도 나서질 않으니 매번 초행길이나 다름없습니다. 막상 시장에 들어서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어르신은 더 작아 보이고 산에서와 다르게 표정도 굳었습니다. 땅콩 광수 사세요? 예예. 땅콩 뭐 말른 거 안 사. 예? 안 사. 얼마인데 얼른 봐봐요. 이거 뭐 통기야. 이런 거. 껍데기 없는 거 사면. 네.
또 요새는 또 안 사네. 산길로 2시간, 버스로 1시간을 달려온 이곳이 노인에겐 한없이 낯섭니다. 아줌마, 딴 거 없어 가세요. 너 딴 거 사가세요. 할머니 2분이 관심을 보입니다. 이건 중국이. 2대 남짓되는 땅콩을 12,000원 불렀습니다. 노하는 보이지. 숫자는 그 알이지. 껍질 벗기는 수고가 들긴 해도 이만하면 싼 값이죠. 아니, 지난 여름 쏟아부은 땀을 생각하면 지나치게 싼 값입니다. 가게에서 문전박대 당한 걸 생각하면 이렇게라도 팔아서 다행일까요? 아, 고맙습니다. 바람이. 산에서 지고 온 건 얼추 덜어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식당에 들러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을 테지만 오늘은 따로 들를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요. 야, 머리 이렇게 아이고, 막 뭐, 지고 왔어, 그냥 왔어. 아, 그냥 댕기지 뭐. 들어가요. 예. 아이고, 고맙다. 사무곡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마을의 사랑방입니다. 뭐 편하게 계셨어요? 예. 편하게 계셨어요? 예. 아, 뭐 또 죽죠 가져오네. 전화가 불통인 동안 마을 사람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답니다. 예, 팽이봐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전화선을 고치자마자 제일 먼저 연락이 닿은 것도 이분들이었습니다. 가져 미쳤나? 세문 작년에 하나도 안 했는데 올해는 어디서 싸고 얼마나 추운지. 아, 대구만 매일 없어. 9달러면 싸우더라고. 국물이 얼었으니까 그거는 뭐 어떡할 도리가 없잖아. 아들네 집으로 내려가야지. 아직 어릴 때 버튼 그 집에 살아가 집이 저희 들어가지고 집이 내 필요 가지도 못해. 30, 40. 뭐또 바르고 싶으면 여 안에 돌아 뭐 그래 가서 살면 그래 편하지 그 사무실 사도 혼자 죽으면 그래. 드나 뭐 이런 갈데 없이 사는 거. 살다가 돌아가서 살면 집이 전이 안 되는데. 자주 만나진 못하지만 만날 때마다 듣는 얘기입니다. 이제 고생 그만하고 자식들과 살아라. 그런데 그게 어디 마음처럼 되나요? 예, 회장님 고맙습니다. 요새 어느 노인이 복잡한 도시에 적응을 하고 자식인들 시골에 살려고 합니까? 그러니 마을마다 주민은 죄다 노인들 뿐이고 사무곡 깊은 산속이나 아랫마을이나 사정이 다르지 않은 겁니다. 내려갈 땐 홀가분하던 마음이 올라올 땐 돌덩이 맨 것처럼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참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예. 저도 한 살 더 먹게 되는데 저만 더 먹는 건 아니에요. In the air there's a feeling of Christmas. 지금 뭐 도시는 크리스마스 노는니까 모여가 뭐 수화전하고 그러지만 나는 그런 참여 안 하면 그런 것도 안 하니까. 노인의 시간 속엔 크리스마스도 없고 사실 연말연시도 없습니다. 농부의 감각으로 만져지는 사시사철의 흐름과 24절기. 그리고 모진 추위 속에도 죽지 않는 화전이 있을 뿐이죠. 아랫마을에 다녀온 뒤로 어르신은 꽤 오랫동안 술에 의지했습니다. 뭔가 마음속에 요동치는 게 있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어르신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더니 처마 밑을 한참 동안 쳐다봅니다.
그곳엔 아버님 함자로 된 문패가 있었죠. 형제 중에 공부 제일 많이 한 남동생이 만든 것을 60년 넘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떼지 않고 놔둔 것입니다. 그때가 전부터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니까 무슨 일이지. 아, 이쁘게 잘 쓰시구만. 어르신이 쓰는 이름은 아버님 함자가 아닙니다. 정상흥, 어르신의 이름이죠. 할아버지 잘 됐어요? 아이, 엄마한테 제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왜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안 들어. 붓을 바꿔서 다시 씁니다. 군대에서 배운 한글 실력을 이렇게 가치 있게 써본 적이 또 있을까요? 어디 모든 빼가지고 후배였나. 문패에 이름을 올린다는 건 한 가족의 생을 책임지고 역사를 계승하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어르신이 해온 것처럼 말이죠. 어르신은 대나무를 베어다 방에 깔 돗자리도 새로 만듭니다. 예전에는 놓으면 한 5, 6년, 7년 아주 과히 불 안 놓고 되었다 그냥 볶기 안 하면은 10년이 가지고 10년 이상 간다고. 지난 며칠 동안 어르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 이렇게 보수한 건 오래 집단하기 때문에 하지 뭐 하리도 사람 이런 것도 안 하지. 이렇게는 해가지고 뭐 10년이 있으면 갈거 하는 사람들은 아주 미리 해가지고 오래 살라고 해서 가지고 하는 게지. 하리도 사람 다른 사람 이런 거 말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르신은 다시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나 멀리 있는 자식들에게 연연하지 않고 이제부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살아보려는 겁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무한히 반복되는 생이 있을 뿐이죠. 어르신은 다시 사무곡의 봄을 기다립니다. 삶의 욕구 꿈틀거리는 새로운 봄을.